여수해안 산업용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폐하스콘이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가도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신안 도초도가 대제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신안의 예술선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 여수해안 산업용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하스콘이 섞인 순환골재가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 여수시 율천면의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재활용 모래와 자갈인 순환골재를 투입해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순환골재만 사용돼야 할 공사 현장에 검은색 자갈이 널려 있습니다.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폐하스콘입니다. 부지 조성에 폐하스콘을 섞어 만든 불법 제품이 사용된 겁니다. 들어온 기간 꽤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태 안 좋은 기간이 많이 휴대돼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뺀 거죠. 이런 불법 행위는 축구장 470개 크기의 물류단지 부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화건설 측은 이렇게 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 17,000루베,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을 이 율천공사 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폐하스콘이 빗물과 함께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폐하스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아스콘 섞이는 걸 같이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톨도 없이 한다? 그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하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500억 원짜리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환경보호와 주민안전을 외면한 한화건설.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법원의 판결에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하겠다며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조속한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해왔던 이 대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형이 나오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사법 판단이라며 남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도 원칙대로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올해 지연되어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거법 1심부터 예상보다 강한 형이 선고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에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내부의 혼란과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특히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대선 가도에 큰 장애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리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균열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6개 사건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1심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대안론이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 대표가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청서 1차 마감 결과 한 곳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11차례에 걸쳐 양 대학 통합을 통한 통합의대 신설 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세부 사항 이견으로 합의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최종 마감일인 오는 20일까지 양 대학 통합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만약 통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포대는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며 순천대는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처리를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가운데 전남대학교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남대는 오늘 의과대학장과 총장 결재를 거쳐 의대 재적 학생 740명 가운데 653명의 휴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도 휴학계를 제출한 675명에 대해 휴학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휴학이 승인되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성과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을 위한 정부 혁신,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대국민 보고회 등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공공 부분의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공공서비스 운영 사례들이 공유됐습니다. 100년 넘게 사용되던 인감증명 제도의 변경과 14년째 표류하던 실손보험 청구 방식의 간편화, 통신사 가입 없이도 재외국민의 은행 업무가 가능한 비대면 본인 확인 제도 등이 성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출범 이후 2년 동안 정부 혁신을 통해 약 360종의 구비 서류를 없애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전략으로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확대 구상을 밝혔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보여주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돕기 위해 박종원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으면 전남 특화산업인 에너지와 관광, 농업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의 안이한 조치 탓인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은 흉기를 들고 교무실을 찾아가 한 교사를 위협했습니다. 앞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지만 별 조치 없이 넘어갔고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야 A군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내 갈등이 커지면서 교사들은 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런 얘기에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집단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교육청이 이런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이제 현재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비위라든지 법령 위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보 조치를 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렇게 규장 교감을 교체하는 것은 실은 쉽진 않죠. 하지만 학생 보호와 현장 교육 활동 모두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학생은 격리된 후 체험학습이 진행되면서 한 달 가까이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특수교사를 배정했고 내년부터 특수학급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와 교장 역시 갈등을 이어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된 만큼 위기 학생에 대한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수국축제로 이름난 신안 도초도가 대제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신안군의 예술선 프로젝트가 마침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깊이 20m의 땅 속에 형형색색의 타일 1176개를 부착하고 그 위에 8m의 철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수국축제로 잘 알려진 신안 도초도에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덴마크 출신의 올라퍼 엘리아슨이 설치한 숨결의 지구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과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대지에서 저마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돼 지구를 소중히 여기자는 작가의 정신을 담아낸 것입니다. While being inside the planet, a contemplative space, maybe for your personal, should I say, exploration, or even a prayer of any faith possible, or holding yourself accountable. Have you done what you need to do today for the well-being of the planet? 숨결의 지구 설치로 신안군 도초도 수국공원은 대지의 미술관으로 거듭났습니다. 4년여의 노력 끝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미술관이 탄생하면서 신안군의 1.1 뮤지엄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했던 신안군의 1.1 뮤지엄 이 프로젝트가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안도감도 생기고 앞으로에 대한 1.1 뮤지엄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세계적인 예술가 안토니오 곰니와 제임스 토렐 등이 참여하는 전시장이 내년부터 들어서는 등 오는 2030년까지 27개의 미술관이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섬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불어넣고 있는 신안군의 예술선 프로젝트. 올라퍼 엘리아슨의 숨결의 지구 전시를 계기로 예술을 통한 소통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 전남 최대 규모의 육아 전시회인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육아에 관심이 있는 부모와 어린이들을 위한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6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여수 엑스포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제공하는 선물과 함께 영수증, 추첨권 뽑기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사적 만남을 가진 정황을 확보한 후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킨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엔 광주의 한 여고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적발돼 사직했습니다.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지난 7월 선출된 조규현 회장이 불법 추심 등 불법을 일삼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 정상화를 위한 원로위원회 등은 오늘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추심 혐의와 과거 조직폭력 가담 의혹 등을 제시하며 조규현 회장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조 회장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조 회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고 언급하면서 5.18 부상자회가 하루빨리 잘못을 바로잡고 단체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민주열사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광주 전남 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전일 빌딩에서 민주열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거부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포항의 바닷물 수위가 내일부터 4일간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 5m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침수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당부됩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18일까지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과 수문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빚어진 감사 파행에 대한 광주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부실,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겼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나 사과 없이 정해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성군 황룡강변 일원 2,973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됩니다. 장성군은 건립 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만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볼링장과 탁구장, 체육회관 등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내체육관 건립은 장성의 브랜드인 성장장성을 디자인에 반영하고 내년 7월 착공해 다음해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